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 시그널 조현찬입니다. 자, 돈이 되는 이야기, 돈워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원더프라임 김동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다짜고짜 질문 오랜만에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알트코인 봄날인가요? 알트코인이 요즘에 좀 확실히 봄날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좀 미세하게 조정은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세가 확실히 알트코인으로 좀 두드러지는 것 같기는 한데 맞나요? 지금 이제 다른 것들보다 음. 이더리움이 사실 굉장히 가격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니까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 실제로도 음. 제가 체감하기로도 좀 알트코인 가격이 강하긴 합니다, 최근에. 이게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뭐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적인 측면을 봤을 때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금리 인하 얘기도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은 우상향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제 알트코인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이라는 단계를 생략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느새 전환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그러면 어차피 얘 오를 거니까 알트코인을 먼저 사버리는 네. 약간 이런 상황이 지금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는 하시거든요. 비트코인을 빼서 분산을 해가지고 알트코인에 넣어야 되냐. 네. 알트코인에 또 그런 대장주 이더리움 말고 사실 얼마 전에는 리플이 또 대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 애매한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요? 이게 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거품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크로가 네.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가령 최근 한 달 동안 있었던 매크로 변화를 잠깐 좀 설명을 네. 드리면 8월 1일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업자가 많아지고 고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해서 일단 그날 주식시장 가격이 좀 내려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렇게 고용이 안 좋다면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8월 15일 보름 정도 상승이 꾸준히 나타났고요. 네.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8월 15일 언저리에 이제 또 물가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물가가 또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금리를 물가가 높게 나오면 확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내려버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지금 고용을 보면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물가를 보면 금리를 그렇게 많이 못 내릴 것 같다. 그럼 이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것이 지금 자산시장 투자하는 사람들의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할 거 없이 공통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그 사이에 한 번 더 전고점 갱신을 했고, 대략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 넘어간 이후부터는 주식 시장이랑 거의 결을 맞춰가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인,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코인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그렇죠. 올랐다고 보시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고점을 뚫은 상태에서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위험자산 군인 나스닥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쪽을 쫓아가는 거죠. 눈치 보면서. 일부는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한계치이냐.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 비슷한 다른 거를 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석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도 혹시 뭐 해석을 하세요? 어떠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아직은. 그래서 가치가 한계라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한 2024년 초부터의 비트코인 가격은 철저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럼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판다. 그러면 내려갔어요. 네. 내재적인 가치랑 상관없이.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수급적인 호재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호재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 호재가 발동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호재들. 네. 가령 뭐 401k 계좌에 이제 가상자산을 투자하게끔 원래 투자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401k로 비트코인 ETF를 산다라고 하면 엄청난 경고문을 읽었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싹 없어지고 네. 대체 자산 같은 게 투자가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려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네. 이제 내년 초, 내년 2월, 3월 요때쯤 돼야 401k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네. 출연했었고 7월 18일에 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요거 관련한 굉장히 큰 법안이 그쵸. 통과가 됐잖아요. 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여기 이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사람들이 뭐 발행사가 늘어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고 이런 변화까지는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올해 말 내년 네. 초 요때 이제 호재가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다 했다라는 말에는 좀 동의하기 쉽지 않고 네. 왜냐면 이미 지금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어떤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재미있는 것이 며칠 전에 비트코인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서 들고 있었던 이제 고래 투자자 네. 한 명이 자기 비트코인을 한 25,000개를 하루 이틀 사이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팔았어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샀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딱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그 이제 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돈이 이제 갈아타는 네, 그런 그쵸. 움직임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난 건데 제가 보기에 이 비트코인 투자자는 과거에 운 좋게 비트코인을 사서 그냥 돈만 많았지 지금 시장의 생리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게 네, 네. 비트코인 가격을 25,000개를 한 번에 팔면 당연히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때 버티는 알트코인은 굉장히 희소하단 말이에요. 이더리움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날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더리움 가격도 결국에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손해 보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알트코인이 올라가려고 하면 최소 조건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줘야 돼요. 네. 가격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알트코인 가격이 지금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횡보하는 걸로도 사실 모자라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반은 있어야지 다른 것도 같이 돌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엔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보다 왜 한 10배 정도 네. 더 유입됐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망이 나온 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2개월 이내에 역전할 거다 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망인가 뭐가 싶어요. 가격이 아니면 유입량이? 가격이. 가격이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렇지 격차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요. 그게 시가총액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안 그래도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더리움 가격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나눈 지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이더 BTC라는 지표로 부르는데 요 값이 0.04가 네. 넘으면 네.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다는 신호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네. 보면은 지금 앵커님이 물어보신 건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비싸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렇게 되면 1이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요 비가 0.04만 초과해도 그때부터 알트코인 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건 제가 볼 땐 현실성은 좀 없는 얘기인 것 그쵸. 같고. 저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당장 사야죠, 지금. 그렇죠. 몇 배가 오르는 맞다요, 거, 그렇죠. 몇 배가 오르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가 올랐고 반감기에 따라서 뭐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 방식처럼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반감기의 의미가 있나 싶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금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도 이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이제 FOMC 예정돼 있는데 금리 인하 여부가 어쨌든 뭐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강세될 거라는 분석도 좀 나와 있는데 인하가 좀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으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더리움 쪽은? 이거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는데 8월 1일에 아까 제가 이제 기대감이 엄청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할 거 없이 뭐 주식 할 거 없이 다 올랐다고 했잖아요. 2주 동안. 그때의 기대감이라는 거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해줄 거야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패드워치라든지 지금 이렇게 시장 금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좀 보면 연내 3회 인하
연내 3회 인하가 기본 예상치였고 그리고 중간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번 CNBC인가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지금 고용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9월에는 50bp를 내려야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보통 3번 내리면 75bp 인하인데 9월에 한번 50bp를 내리면 총 100bp 인하를 시사한 거거든요. 네. 요날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가격 움직이는 걸 보면 네. 그냥 명확하게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아,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 바로 다음 네. 날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너무 높게 나오니까 조금, 또 그 다음 날에 바로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자기가 한 말을 회수했거든요. 50bp는 좀 안 될 수도 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최근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행사에서 9월 달에는 이 금리를 내려줄 것처럼 사실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뉘앙스로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연내 금리나 기대감을 계산을 해보면 2번 인하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11만 1000에서 11만 2000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연내 금리나 이 기대감이 3회하는 것으로 다시 이제 통화 기대감이 이제 완화적으로 네. 돌아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대략 한 11만 8천 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덩달아 뭐 이더리움도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는 SEC랑 소송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면서 확 또 치솟아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모멘텀이 좀 있을 텐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000달러를 넘어서려면 뭐가 좀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아 요거 되면은 넘어가겠다 이런 어떤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이 이제 마침 저희가 녹화 방송이잖아요. 오늘이 마침 이제 그 8월 PC 데이터,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가 나오는 날인데 네. 요게 별로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더리움 무난하게 5,000달러 넘을 것 같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더리움이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 이 전고점이 언제 전고점이냐면 2021년 전고점이에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지금 전고점을 네. 돌파를 한 건데 이 의미가 조금 남다릅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전고점 돌파를 한 거고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이 그렇게 잘 갈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던 사실 그렇죠.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근데 거시경제, 매크로에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사실 만약에 물가가 굉장히 안 좋게 너무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9월에만 반짝 금리 인하하고 말 텐데 이미 가격에는 2번 정도가 인하하는 걸로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9월만 이 금리 인하를 하고 관망을 하는 쪽으로 돈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가격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투자하실 때 낭패 보는 일이 없지 않을까. 다른 코인에 있어서 또 뭐 촉매제 역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솔라나나 이런 데도 관심들이 많은데 각 코인마다 또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코인별로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올해 원래 예상되던 이슈들이 이게 ETF 관련 이슈들이 있었어요. 가장 크죠. 네. 현물 ETF를 알트코인을 열어줄 거냐. 네. 그래서 지금 줄줄이 대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한 10월 정도에 한 번에 다 승인이 될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유력한데 그러면 일단은 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밖에서 돈이 ETF로 돈이 들어와도 이렇게 원래 보면은 물총도 구멍이 좁은 거를 이렇게 꽉 짜면 엄청 멀리 나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가격이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좀 가지수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도 나도 너무 많아가지고 뭔지도 모르겠고 네, 누가 사실. 먼저 갈 거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10월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요? 어떤 게 좀 속도를 빨리 낼 거라 보세요? 승인에 있어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 솔라나는 어떤 그 자산운용사에서 일종의 꼼수를 써가지고 ETF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로 돈이 많이 들어가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시 자체가 모멘텀이 된다기보다는 출시 자체는 오히려 약간 셀더뉴스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역대 보면 많았고 출시 이후에 어떤 모멘텀을 주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 상승한 게 ETF로만 돈이 들어와서 상승한 게 아니고 이더리움을
이제 사서 보유하는 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네.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나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먼저 사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 보고 있을 때 모두가 야, 난 먼저 안 살 거야. 막 이러고 이제 눈치 보고 있을 때 누군가 질른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약간 이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어렵네요. 네. 그렇죠. 진짜 눈치 싸움이잖아요. 네, 눈치 싸움이고 사실 그때인데 어떤 알트코인을 가령 미국 정부에서 신호를 줄 수도 있어요. 가령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나왔던 뉴스는 체인링크라는 이제 네. 예, 프로젝트가 있는데 코인이 있는데 거기가 하는 일이 오라클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오라클 서비스는 뭐냐면 가령 우리가 뭐 경북 봉화에 네. 뭐 8월 29일에 비가 왔냐 안 왔냐 이걸로 보험을 지급하는 어떤 상품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 유권 해석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상청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디파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에서 하는 그런 탈중앙화 금융 네.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 지금 현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죠? 라고 했을 때 기준을 잡을 게 너무 많아서 이걸 결정해주는 사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그렇죠.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뉴스는 뭐였냐면 미국 상무부 장관이 네. 미국의 경제 데이터를 체인링크라고 하는 오라클 서비스에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체인링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적인 말하자면 모멘텀을 준 것이죠. 그렇네요. 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종합해보면 비트코인 가장 큰 형이 버텨주면 그 다음 이더리움이 버텨주고 네. 어쨌든 그 나머지 알트코인이 같이 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이제 비트코인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8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 조금 너무 올라갔나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8천은 무난히 진짜요? 네. 시점은 좀 고려하실 수 있으세요? 얘기해 주실 수 시점이요?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네. 가르쳐 주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요? 과거 네. 상승장 때 네.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이 비를 봐요. 비트코인 가격과 이더리움 네. 가격의 비를 봅니다. 네. 비를 보는데 네. 21년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아까 제가 이더BTC라고 하는 지표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0.08 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지금 0.04니까 네. 얼마입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보다 2배 더 올라야 네. 21년 수준까지 이더리움이 도달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네요, 계산이.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최근에 스탠다드 차트에서 이제 예상한 수치가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7,500달러 갈 것 같다라는 계산을 했고 그런 계산이 굉장히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 대비했을 때 이더가 이 정도의 어떤 포텐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방송 가서 어디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무조건 가겠지라고 믿지 마시고 대충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언저리엔 가겠구나.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되죠. 저는 실제로 한 9,00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요.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보면 이제 앞으로 말씀해주신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어떤 모멘텀도 말씀을 해주셨고 호재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짜는 게 지금 시점에는 좋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어렵죠? 이더리움이 9,000달러를 갈 수 있다고 네.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네. 뭐 어제 오늘만 해도 계속 조정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중간에 팝니다. 중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네. 짜주든 네. 코인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네. 그거를 중간에 못 견디고 팔아요. 불안해서요? 네. 불안하기도 하고 네. 이게 뭐 보통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는 심리는 뭐냐면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인데 그게 이제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은 10중 8구는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더 절반, 비트 절반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매크로 얘기를 길게 드렸잖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역대 최고 수치거든요. 네.
다우, S&P 500, 나스닥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령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올해 해놓은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관세도 있고 뭐 그 와중에 이제 주식시장은 선반영돼서 엄청 올랐고 그렇죠. 지금 고용시장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 조정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때 되면 코인 조정이 또 같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감안은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DAT 기업이라고 해서 네. 이더리움 사고 비트코인 사모으고 그러니까 스트레티지라든지 비트마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서 샀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많이 일어나면 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충분히. 스트레티지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금 비트마인 같은 경우만 해도 이더리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미국 상장사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SEC에 낸 서류를 보면 네. 아예 처음부터 팔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샀다 팔았다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유한 물량보다 굉장히 가격이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뭐 숏 포지션을 잡고 판다든지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매크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일단 금리 인하 하느냐가 중요하고 9월 달에 이어서 10월 달, 12월 달에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느냐가 네. 코인 가격 전망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사실은 되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긴 해야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더리움이 약간 수수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뭐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폴리곤? 이런 이제 대체 코인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어때요? 요 얘기가 되게 큰 얘기인데 사실은 그쵸.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거는 네. 어떤 내러티브 위에서 올라가는 거냐면 미국 금융, 네. 특히 그리고 세계 금융에서 지금까지 써왔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주식 거래소 할 때 거래소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채권 거래할 때 쓰는 플랫폼이 있고 그런데 주식 투자하세요? 네. 아, 뭐 예전에 했죠. 경험이 있으세요? 경험은 있어요. 네, 투자하고 만약에 네. 그걸 팔았다가 내 계좌로 빼려면 이틀 필요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주식시장의 어떤 결제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 조금 선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틀이 필요했는데 사실 그날 뺄 수 있게 뺄 수 있게 한다든지. 한다든지. 예. 야. 그래서 톱니 네. 그 톱니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마인 의장인데 비트마인 의장이 지금 계속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더리움 세상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수수료 문제나 이런 거는 이더리움이 독자적인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때에 네. 해당하는 문제고 근데 지금 이더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음.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미국 금융을 올리고 뭐 세계 금융을 올리고 이런 식의 지금 사고방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이걸 이제 온체인화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뭐 테슬라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위에 올려가지고 블록체인 위에서는 이걸 쪼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큰화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주식을 한 주씩 사는 게 아니라 0.1주 코인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새로운 차세대 금융의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내러티브가 네. 설득력이 굉장히 있고 또 하나의 이제 내러티브는 뭐냐면 비트코인이랑 달리 이더리움은 1년에 3% 정도 이자가 나온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적이죠.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걸 연계하면 금융상품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항상 3%가 따박따박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내러티브가 작용하고 있고 물어보신 어떤 수수료라든지 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과거 시대에 좀 중요했던 그러니까 블록체인들끼리 경쟁을 할 때 중요했던 내러티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이더리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더리움은 10년 정도 동안
한 번도 블록체인이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의 네트워크, 금융의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렇네요. 네, 안정성을 이미 확인된 이 플랫폼이라는 얘기니까.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솔라나라든지 뭐 기타 다른 네. 블록체인들은 이미 수차례 멈춘 전력들이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자 최고의 지금 상승 내러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금리 인하 9월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대표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